안녕하십니까, 닥터 밥. 오늘은 북톡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출판된 Learning How to Research in Cambodia, 캄보디아에서 연구하는 것 배우기, 뭐 이런 책을 가지고 북톡을 하겠습니다. 어, 한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일단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정말 배움을 캄보디아 신학생들, 더욱이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캄보디아에 대한 연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자존할 수 있도록 이 클래스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배움의 능력을 주셔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은 급하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깜장신 캄보디아 장로교회 신학교에 이교육 우리 총장님인가요? 그 타이틀이 학장님 이교육 선교사 학장님이 벌써 뭐 작년에 제가 어포인 받고 그 트래블링 스칼러로 or 인비테이션 스칼러인가 뭐 그래요 이름이. 왜냐하면 신학교 더욱이 장로교 신학교에선 다른 교단 그 목사나 교수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법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후원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visiting scholar로 그래서 보여줘야 뭐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의 목표는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일단은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썼던 모든 책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캄보디아 신학적 그리고 이제 선교적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내가 너무 좋죠. 그래서 캠퍼스 뭐 엄청나게 예쁘게 하고 그 캠퍼스 자체는 뭐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실 이게 1월 16일 2021년 아마존을 통해서 출판했고 이 커버도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그냥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책을 이제 커버 디자인해주는 줄리아 킴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이제 뭐 2, 3주일 걸리니까 내가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코비 테스팅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됐다 내가 할게.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 책에 제가 처음으로 한 지금 8년째 같이 우리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리서치 앤 리소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리서치 앤 리소스 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8년 전에 8.15 우리 광복절 날 8년 전 광복절에 우리 만나가지고 황종철 선교사님, 우리 장완익 선교사님, 또 장완익 서길성 선교사님 이렇게 같이 우리 연구하자. 그래서 이 책은 제가 그들에게 데디케이합니다. 그분 8년 전에는 그냥 같이 시작했는데 다들 지금 박사학위 다 받고 우리 황정철 우리 마스터 받고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며 선교하는 동지들 너무 귀중하죠 저에게. 제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박사학위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푸시하고 같이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같이 연구해서 책도 나오고 이번에 또 책도 우리가 7년 연구한 거 다 모아서 책도 하나 나왔고 아마존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이교육 학장님께서 이렇게 추천사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물론 한국말로 써준 걸 제가 영어로 번역해서 책에는 영어로 나왔지만 이 책이 영어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를 소망하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교수로 시작해서 하신 분이에요. 이제 학장이 되셔가지고 2021년 1월 13일 날짜로 이교육 선교사님이 정말 캄보디아는 기독교 이단이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 캄보디아 학자들,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그냥 간단한 신앙만 가르쳐서 그냥 담임 목회할 정도로만 내세우면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신학을 탐구하는 신학생들에게 특히 캄장신 신학생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과목으로 왜냐 캄장 신화의 핵심인 개혁 신학은
서양 인문학을 철저히 배워서 철학적 사고와 논리에 익숙한 칼빈의 저자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언제나 그 동양적인 철학적 사상을 도 배경을 깔아야 된다. 하지만 일단 깜장신이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이 칼빈 신학교 개혁 신학의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앨리스트 거기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신학적 묵상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는 것을 변증할 수 있고 논문 작성법을 철저히 숙달해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논리적으로 답할 수 있고 정말 아카데믹 메시지를 쓸 수 있고 에세이를 쓸 수 있고 기독교 신학에 입각한 자신의 주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페이퍼를 쓸 수 있고 어떤 주제라도 개혁 신학에 입각한 자신의 논문을 써서 캄보디아 온 세계에 있는 지식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정말 한 명의 신학도가 한 명의 영향이 있는 신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자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추천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기로 동의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학장님이 저에게 우리 캄보디아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근데 사실 캄보디아 수준에 맞는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1%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뭐 그 수준에 맞추려면 다 6학년, 7학년 수준에 써야 되는데 근데 사실 석사학 논문 책을 쓰면서 6학년, 7학년 수준에 맞췄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준은 석사 과정, 박사 과정에 맞춰 놓고 이제 그걸 가르칠 때 제가 이제 깜장신에 가서 가르칠 때 눈 맞추기 해야 되겠죠. understand 그죠? 그들이 understand이니까 내려와서 같이 쓴다. 그래서 understand잖아요. 같이 내려와서 서서 눈 맞추기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이 쓴 것은 이 세 가지 책으로 제가 출판한 세 가지 책을 하나로 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책이고 두 가지 책. 그리고 제가 박사 논문 연구가 후원 의존도에 대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시작해서 후원 의존도에 대해서 잔뜩 연구했던 것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갑과 을의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후원 의존도보다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버지 역할, 그다음에 그 스폰서 역할, 파트너 역할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연구한 캄보디아 연구한 그 책들이 이제 Patron, The Dependency 후원 의존도에 대한 책이 또 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은 두 개를 합치고 제가 깜장신에 필요한 그 부분들을 많이 교정을 하고 넣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제가 박사 연구할 때 옥스퍼드에서 8년인가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6주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 6주 훈련한 거를 저는 그냥 강의 들으면서 이제 노트하는 게 뭐 취미는 아니고 꽤 잘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당시 우리 유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그때 당시 뭐 어딘가 뭐 네파 이런 데서 비자가 안 나와 가지고 못 오는 학생들이 한 일주일 있었어요. 6주 동안 일주일 못 오면 그건 뭐 강의 그들은 더욱이 듣지 않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녹음을 한 들으면 이해가 힘드니까 여기서 저 클래스 노트 할 사람 손들어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저 아무래도 하는 거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거의 뭐 한 300장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줄여 가지고 다시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한 300장 정도 해놨더니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오 목사님 뭐 그 옛날에 해놓은 거 있다면서요. 우리 지금 아프리카, 우리 뭐 인도, 우리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거 진짜 강의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 비밀 노트가 있다면서요. 비밀 아니야. 이건 그래서 제가 학교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학교의 블레싱을 받고 출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PhD 이제 이거를 어디다 또 다른 또 책을 하나 제가 냈는데 이 Quality Research Methodology.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쓰다 보면은 네가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이 박사 논문을 접근했느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저는 질적인 케이스 스터디 방법론을 썼거든요. 근데 저의 모티베이션은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박사하다가 어느 순간은 내가 이거를 가르칠 날이 올 텐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그 과정을 겪어서 내가 왜 질적인 그리고 퀄리테이티브지만 퀀티테이티브 양적인 것도 포함한
케이스 스터디의 방법론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과정을 제가 써놨어요. 제가 책이 출판될지는 몰랐죠. 근데 그 과정을 다시 다 정리해가지고 쭉 아주 간단하게 써가지고 간단하게 182페이지짜리 책이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번에 출판한 건 6x9 큰 책이고 이거는 조그만 책.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책을 짬뽕으로 해가지고 이 책이 출판이 됐는데, 근데 이건 아시다시피 더 가늘잖아요. 진짜 이해 못하고 안 될 건 다 뽑아버리고 캄보디아 수준에 맞는 책을 그래서 지금 6x9으로 몇 페이지가 나왔냐면 120페이지. 야, 이 정도는 읽을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캄보디아 우리 목회자 신학자들에게 250페이지 쫙 주면서 읽어 그러면 절대로 안 읽습니다. 그리고 이게 120페이지. 아까 우리 이교육 학장님도 얘기했지만 120페이지를 캄보디아 말로 번역하면 한 200장 나올 거예요. 캄보디아 말을 계속 설명을 해.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캄보디아 말로 나오면 한 180페이지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캄보디아에 더욱이 이제 선교하시는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좀 이 북톡을 권장하려고 그래요. CRRC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CRRC 우리 형제들에게도 허락을 받아놨어요. 이 책은 제가 CRRC 북톡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허락받고 지금 하는 겁니다. 모든 책의 가장 중요한 건 인트로덕션, 테이블 오브 컨텐트죠. 이 책은 이 책에 뭐가 써져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책을 한번 딱 잡았을 때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무슨 뭐 추천서도 아니고 이 테이블 오브 컨텐트, 그죠? 이걸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뭐가 써 있나. 그래서 인트로덕션이 뭘 썼냐면 첫 번째는 톰 하비, 그러니까 옥스퍼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 6주 동안에 이제 여러 교수님이 강의를 합니다. 그거 이제 요약돼 가장 중요한 것들 제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톰 하비가 For Knowing of Doing Christian Research. 그러니까 세계 뭐 리서치라는 건 뭐 세상 사람도 하고 크리스찬도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 리서치의 다른 건 무엇이냐? 그거 이제 했고 그 다음에 Dr. Farr 이 옥스퍼드 센터의 Dr. Farr이라는 분이 Three Different Academic System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할게요. 세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뭐 다른 시스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거의 80% 이상이 하고 있는 그것은 이제 American System, UK System, German System. 사실 German System 굉장히 약해요. 그러나 German 시스템이 UK 시스템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 닥터 파리 세 가지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스템은 뭔가에 대한 것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What is Christian Scholarship? 닥터 데이민소 중국 우리 교수님 수학으로 박사받고 신학으로 박사받고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크리스천 스칼러십은 뭔가? 그러면 데이민소는 그렇다면 성령의 롤은 뭔가? 우리가 크리스천 스칼러라고 했을 때 성령님의 롤은 뭔가? 이번엔 삼위일체를 갖고 박사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삼위일체를 자꾸 성령님을 빼고 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경 이렇게 잘못 거의 성경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은 삼위일체 끼지도 못합니다. 잽도 안 돼요. 너무 자꾸 성경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얘기할 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래서 이 데민소가 교수님이 성령의 롤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막 입에 거품 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학의 신학적 관점 8가지 그리고 투어 인도의 신학 이제 개혁의 인도에서 하는 12가지 그거 안에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나. 왜냐하면 제가 지금 깜장신에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제가 아니 뭐 순복음 신학 입장을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저는 실존적 철학을 하는 사람이죠. 실존적 철학 입장에서 그걸 가르칠 필요도 없고 제가 지금 로열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형이상학적인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면 깜장신에서 가르치면 안 되죠. 깜장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의 개혁 신학의 입장에서 내가 understand하고 같이 동일한 칼라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학이란 말이에요. 성령학. 왜?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개혁 신학이 추구하는 신학 성령론과 내가 추구하는 성령론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시작을 라운칭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뭐 그 사람들한테 지금 캄보디아 신학생들한테 뭐 캄장신 이렇게 가르치면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거, research problem. What is your research question? 제가 하여간에 옥스퍼드 그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학 2년 동안 딱 질문 하나 했어요 교수가. So what is your research question? 2년 동안 박사학위 올라가기 전에 그 마스터로 시작하거든요. 석사로 시작해서 거의 박사학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3명이 저한테 13명이 이 인덕션 코र्스를 시작했는데 졸업한 사람이 3명인가? 내가 졸업할 때 졸업한 사람이 3명인가? 4명. 8년 뒤에. 물론 그 뒤에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거의 80%는 퇴학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됐다. 그냥 석사나 받아라. 무슨 박사학위.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영국은. 그래서 이 qualitative, 질적인 제가 박사 연구가 질적 사례의 연구예요. 테크니컬한 거지만 왜 이것이 저는 제가 볼 땐 캄보디아 선교 연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방법론은 캄보디아 깜장신의 신학생들은 그 자체를 안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은 아마 신학적 그냥 라이브러리 안 해가지고 안에서 계속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가장 중요한 어펜덱스 그래서 인터뷰를 어떻게 했고 그 리스트 그러니까 실질적 예의를 많이 들었어요. 샘플을. 제가 이제 신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이거를 계속 들고 써먹을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 왜 자꾸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는 이렇게 했고 인터뷰 example 이렇고 이게 양적 논문을 할 때는 이러한 설문지를 써야 되고 설문지는 왜 이렇게 써졌고 설문지 이렇게 방법 첫 번째 질문이 뭐야 되고 두 번째 질문 왜 이것은 설문지를 쓸 때 그 어느 게 먼저 가느냐 뒤에 가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첫 번째 박사 논문을 그 설문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또 잘합니다. 제가 풀러에서 박사학위 할 때 그 목회학 박사 할 때 설문지 450개 교회 돌리고 뭐 해가지고 뭐 50개 교회 돌리고 그때 당시 있던 교회 중에 뭐 50개 교회 이민교회 돌려가지고 설문지를 써서 그 설문지 그 안에 자그마한 인터뷰 퀘션 들어갔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근데 캄보디아 연구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걸 복합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설문지도 돌리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인터뷰 리스트가 쫙 나와요. 두 번째는 그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누구죠? 탕백홍 목사님 뉴라이프 교회 42개 교회 중에 거의 뭐 한 20개 교회 목사님들 인터뷰한 거. short survey 한 거. short survey 한 거. 그다음에 그 사람 데리고 인터뷰한 거. 그럼 인터뷰 나왔을 때 그 인터뷰를 어떻게 녹취하느냐. transcribe 한다 그러죠? 녹취. 그럼 녹취가 나왔을 때 그 녹취된 거를 이제 컴퓨터에 돌려서 어떻게 데이터로 뽑느냐. 굉장히 복잡한 거죠. 코딩 뭐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코딩해서 인터뷰 나왔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페이퍼로 쓰느냐. 영국 시스템은 페이퍼 쓰는 걸 굉장히 권장합니다. 근데 미국 시스템은 박사 논문에 만약 내가 먼저 발표된 거면 박사 논문에 못 쓰게 돼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굉장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서 어떤 데는 막 어떤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 제가 박사 논문 과정 중에 벌써 뭐 여러 군데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 논문 쓰는 과정에 쓴 페이퍼들을 요약해가지고 여러 번 과정에서 했습니다. 그건 영국은 추천합니다. 그리고 앨리스 저희 학교, 영국에도 다른 학교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막 권장합니다. 그래 많이 출판 많이 해라. 발표하고 출판해라.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출판된 걸 다 정리해서 발표해라. 박사 논문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파리에서 하는 디에스포라 포럼이라는 거 했고 한국말로 장신대에서 하는 IAMS라는 거 영어로 발표했고 스리랑카에서 또 디에스포라에서 한국말로 발표했고 푸놈팽 포럼 우리 저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말로 발표했고 그다음에 베이루트 페이트리너지 컨설이라는 걸 제가 영어로 발표한 거가 또 파워업도 책이 돼서 출판됐고 그들을 예일 에든버러 그건 또 예일 대학 가가지고 영어로 발표했고 시내 치앙마이에서 영어로 발표했고 발리 인도네시아 그것도 이제 영어로 우리 저 아시안 미션 그다음에 코리안 미션 코럴리 그 3번 정도 제가 한 걸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10번 이상 발표했어요. 근데 그걸 추천해하고 권장해요 영국에서는. 근데 미국의 어떤 데는 권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잘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톰 하비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크리스천 스칼러십은 크리스천 리서치는 뭐가 다르냐.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Knowing God, knowing yourself, knowing one another, and knowing your subject.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네 자신을 알고 서로를 알고 그 다음에 너의 subject, 네가 연구하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뭐 다 아는 거지만 A, 뭐 C, 근데 learning에서 다 이거 다 알아라, 그죠? 근데 knowing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뭐야? choosing. 네가 어떠한 연구를 추수할 건가 결정해라. 그건 뭐냐면 텍스트 베이스야. 그럼 그 책으로 할 거야? 그러면 도서관 안에서만 박사를 쓸 수 있어요. 아니면 필드에 떠다니까. 필드에서 인터뷰만 할 거야. 아니면 연구도 하고 라이브러리에서 도서관에서 연구도 하고 필드도 뛰어다닐 거야. 저는 세 번째 걸 추수했어요. 필드도 쫓아다니고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thinking. 그 다음에 learning. 그래서 어떠한 러닝을 할 거냐. 여기가 이제 제가 굉장히 충격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학술적이란 게 이런 거로구나. 참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이 톰 하비라는 교수님은 이제 미국 분인데 싱가포르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자기가 정말 이제는 우리 세계적인 학자를 좀 키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옥스퍼드 거기에 PCA인가 무슨 미국 교단에 이제 헌금을 받고 자기가 펀레이즈를 해서 월급을 받는 학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줄 수 없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선교사 입장에서 아직 우리 OCMS에 와가지고 아카데믹 학장을 하시는 분인데 기가 죽는 거는 이런 분들이 그때 아마 그분 논문을 중국말로 썼다든가 생각해 보세요. 미국 분이 중국말로 논문을 썼다고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거기 또 폴 우드시라는 또 학장 그 교수님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막 중국말 그냥 막 중국말 펴놓고 줄 둘이서 읽으면서 막 논쟁하고 난리 나요. 근데 한 번은 그분들이 둘이서 막 중국 책을 읽으면서 무슨 어떤 중국 학생에 대한 연구를 이제 뭐 물론 오세메스는 중국말로 박사 논문 쓸 수 없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응용한 중국 책을 둘이서 막 읽으면서 아니야 이건 이렇게 읽어야 돼. 아니야 이건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딱 보더니 목사 한국말로 이 중국말을 한문은 어떻게 읽냐 그래서 내가 신학적으로 쪽팔렸습니다. 나는 한문 못 읽는데 외국 서구 두 분이 야 이걸 어떻게 읽냐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한문을 안 읽었는데. 그래서 참 쪽팔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분 얘기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너를 알고 서로를 알고 그 다음에 너의 연구하는 knowing 그걸 다 안 다음에 그 다음에 choosing 그 다음에 결정해라. 뭘 추수해? 내가 어떠한 리서치를 할 것인가? 내가 텍스트 베이스 책에 의존하는 아니면 필드에 의존하는 아니면 둘 다 복합적으로 하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추수했냐면 복합적으로 하는 거 3번을 추수했어요. 왜? 연구도 하지만 책으로. 그 다음에 필드도 가서. 제가 필드가 세니까 필드에 뛰어다니고. 그래서 그걸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now. 세 번째. learning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배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KCL 프린시플. KCL 프린시플. 그래서 academic rigor. learning은 뭐냐면 academic rigor라는 거를 아무리 rigor라는 걸 해석해도 잘 안 나와요. 이건 뭐냐면 정확하고 집요하고 끈질긴 이 세 가지 요소. rigorous하다는 건 끈질겨야 돼. 집요해야 돼. 그러나 정확하게. 근데 이거를 이제 못해서 우리 결과적으로 박사학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마스터 레벨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PhD는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깜장신 학생들에게 PhD를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수준을. 그러나 academic rigor는 요구할 겁니다. 왜? 그중 제가 가르친 10명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올까? 안 나오면 괜찮아. 그 다음 해에 가르친 10명 중에 그 다음 그래서 한 10명씩 한 서너 번 가르친 다음에 한 3, 40명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은 나올 거예요. 박사학위를 할 수 있는. 왜 박사학위가 중요한가? 그래야 그들이 캄보디아 신학을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100년 있을 거예요. 몇 년 뒤면은 캄보디아 우리 한국 사람 30년, 미국 사람 100년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은퇴하기 5년 동안 투자해서 박사학위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시작을 하는 뭐 박사학위를 마친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정확하고 집요하고 끈질기게 뭐냐 하면 모든 과정에서 슬라피 하면 안 된다. 제가 그걸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8년 동안 연구하는데 8년 전에 연구한 모든 걸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고 정확하게 계속 쓰다 보니까 책들이 여러 권이 나왔어요. 제가 박사학위 연구하면서 나온 책이 서너 권이 돼요. 그때 모아놓은 것. 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더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만 3권이잖아요. 이건 다 박사학위 연구하면서 아주 리그러스하게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고 정확하게. 제가 아는 형제가 풀러에서 박사학위에다 때려쳤어요. 저랑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한다니까 오목사 그만둬 하지마. 그래서 너는 이렇게 끈질기게 나보고 하지 말라 그러냐. 아씨 내가 2, 3년 하다가 그냥 때려쳤잖아. 그래서 왜 때려쳤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오래전에 박사학위를 시작했는데 풀러에서 이 디지타이즈 인터넷 리서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대 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책을 쫙 읽고 그 책에서 자기가 읽은 거를 자기가 노트를 해가지고 다 파일을 해놔야 돼.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어. 이분 간증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2년인가 3년째 연구 들어가서 이제 논문을 좀 이제 써야겠다. 이게 뭐 사실 2, 3년 동안 논자도 이해 못하죠. 그냥 계속 연구해가지고 파일만 해놓는 거예요. 그것도 다 손으로 써가지고 복사기 카피하든지 아니면 타이프라이팅을 치든지 아니면은 뭐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월프라이팅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요즘 너무 쉽죠. 근데 우리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2, 3년 하다가 이제 논문을 써야겠다. 자기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주제에 대한 논문. 근데 그 주제에 대한 논문의 가장 중요한 코테이션. 누가 이런 얘기를 썼다라고 해놓고 어느 책에 몇 페이지를 써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책을 막 4, 50권 책을 이렇게 다 써놓고 그 자기가 읽는 사람의 그 책만 해도 한 7, 800페이지 될 텐데 그 읽은 책에 줄도 안 거놓고 그냥 코테이션을 한 거예요. 표시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학자죠.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 얘기는 그 코테이션을 2달인가 찾다가 못 찾아서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나는 목회나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일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하는 모든 연구를 정확하고 집요하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캐들럭 해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하냐면 네 컴퓨터에 한 곳에 해놓고 모아놓고 그거를 드롭박스에 돈 주고 사서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하드드라이브 통째로 네 컴퓨터 통째로 해놓고 그 다음에 USB 스틱을 가지고 해라.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마라. 근데 제가 친한 또 톰 우프라는 교수도 영국에서 박사 논문 했다가 4년인가 연구하다가 이분은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컴퓨터 자기 랩탑에만 딱 다 모아놨대. 드롭박스도 없고 아이클라우드도 없고 스틱도 안 해놨대. 근데 4년인가 5년째 영국에서 미국 돌아올 때 히트로 런던 에어포트에 랩탑을 놓고 비행기를 탔대. 저한테 그래가지고 자기가 궁극적으로 박사학위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들은 막 소름 오고 막 끔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북톡은 여기서 첫 번째 파트 1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톡 2로 연결되겠습니다. 자, 다음 북톡에서 뵙겠습니다. 바이.